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 속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은 3남 1녀 중 위로 형이 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사남매 중 셋째입니다. 나름 형제가 많은 편이다 보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요. 장점이라면 명절에 모이면 북적북적했고 시댁 가족으로만 명절 분위기, 행사 분위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해 돈이 들어가야 할 때면 자식들이 각출에 돈을 모으다 보니 그에 따른 부담도 덜 했지요. 단점이라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고집들이 세다 보니 의견을 합치기 힘든 부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재산이 좀 있는 편입니다. 4명의 자식들을 키우느라 힘들기도 하셨을 텐데 기본적인 재산도 좀 있었던 시댁이 아버님의 사업 수완으로 더욱 여유로워진 것이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3년이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의 건강검진 중 갑작스레 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증세가 매우 좋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매우 건강하셨던 아버님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이것저것 검사를 받다 보니 금방 기력을 잃고 힘겨워 하셨고 발병을 확인한 지 2개월 만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아주버님 2분이 어머님께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며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당장에 재산 분배를 하기에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아직 정정하시니 더 나중에 분배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들을 비롯해 형님들이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찾아갔나 보더군요. 처음엔 아주버님들이 어머님을 찾아가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날은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로 식사를 하러 가려고 어머님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어머님 댁에 갔는데 마당에 아주버님 2분의 차가 서 있더라고요. 2분은 어쩐 일이실까 싶어 집에 들어가 보니 아주버님 2분 내외, 그러니까 4분이 소파에 앉아서는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자 아주버님께서 "넌 왜 왔어? 어머니, 제대 부르셨어요? 왜요?" 라고 합니다. 영문도 몰랐던 저희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 같자 아주버님께서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다음에 오라고 하며 그만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분명한 상황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이랑 식사하러 가기로 해서 온 거예요. 형님들은 웬일이세요?" 라고 하자 큰 아주버님께서 알 것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실 말씀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마저 하세요. 얘기 끝나면 어머님 모시고 다녀오죠 뭐." 라고 합니다. 딱 봐도 우리가 그냥 일어서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물론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해야 했고요. 그러자 큰아주버님께서는 아주버님 2분이서 어머님과 나눌 이야기가 있다며 그냥 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워낙 강한 성격의 아주버님이시라 동생들이 큰 아주버님의 말씀에 토를 잘 달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저희 남편이 "형, 제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도 있어요? 어머님이랑 약속되어 있어서 온 건데 가라뇨. 아니면 약속 없이 온 형님들이 다음에 오시고 전 어머님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주버님께서 어디 버릇없이 나오냐며 한바탕 난리였고 그날 아주버님들이 재산 분할로 어머님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머님도 저희 남편도 시누이도 어머님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주버님 2분이서 끊임없이 어머님을 힘들게 하였고 그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은 몸과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2분에게 시달려 이러다가 어머님이 제명까지 못 사실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재산 전체 중 2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책정하여 미리 분할을 해주고 신경을 그만 쓰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무래도 아주버님 2분이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님을 괴롭히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남은 재산에 다시 눈독 들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남은 건 저희 남편과 딸에게만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많은 상식이 있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어머님 시누이와 함께 상의하였고 그 방법을 두 아주버님께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알겠다고 하여 어머님이 갖고 계신 건물을 각각 증여해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미리 분할했습니다. 재산을 분할하고 나자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하루아침에 시댁으로의 발길을 끊고 형님들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시더군요. 이제 저희들 볼일 다 봤다 이거인지 모르겠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어머님은 그렇게 떨어져 나간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그냥 속 시원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가장에 전화해 오고 찾아오고 재산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좀 더 나중에 알았지만 사업을 하던 아주버님 두 분은 각각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래서만이라고 하면 미리 재산 분할을 해준 것을 감사해야 하고 어머니께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분들은 저려는 하듯 어머니께 모든 연락을 끊고 다른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의 행동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선택이니 남은 사람들이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큰아들이다 생각하고 어머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 둘을 절연해 버렸으니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 어머님과 같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보 5분 거리 이내이다 보니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는 어머님께 함께 산책을 하자고 하며 밖으로 나오시게끔도 했습니다. 아주버님들과의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더욱 집에서만 지내는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억지로라도 밖을 걷게 하고 함께 브런치를 하며 햇살을 쬐게 하다 보니 어머님도 조금씩 마음이 나아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약 30분의 텀 때문에 아이들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시는 것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머님이 우리 가족 안에서 필요한 존재이고 손주들의 할머니이며 저희의 부모님임을 다시금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어머님 곁으로 이사를 간 지 6개월 이후 시누이네가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임에도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이 되었는데 딸인 시누이는 어땠을까요? 시누이의 말을 들어보니 사실 저희보다도 더 먼저 이사를 오고 싶었는데 집이 잘 팔리지를 않아 애를 먹었고 그제라도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희 가족 그리고 시누이네 가족은 서로 5분 거리에서 함께 살았고 각자 알아서 어머님을 챙기고 종종 다 함께 식사도 하며 정말 가족답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크고 작은 분란이 끊이지 않던 시댁이었는데 너무 화목하기만 해서였을까요? 저희가 같은 동네에서 의지하며 지낸 지 5년경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시댁에 비보가 찾아들었고 시누이 부부가 부부 동반 모임에 다녀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며 병원에 간 지 2시간 만에 모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의지하며 지내던 사이였기에 몇 시간 전까지 서로 웃으며 통화하고 얼굴 보며 식사를 하던 식구가 가족이 하늘로 갔다는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리 미워도 시누이 부부의 장례를 연락이 끊긴 아주버님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형제이고 함께 자라온 기간들이 있는데 연락이나마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알고 있는 아주버님들의 지인과 친구들을 총동원해 힘들게 연락이 닿았고 시누이 부부의 발인 직전 두 아주버님들께서 장례식장에 나타나셨습니다. 형제들은 몰라도 어머님을 뵙고는 어떠한 감정 표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버님들은 마치 흔한 지인의 장례식장이라도 온 양 무덤덤하게 들어와 어머님을 한번 보고는 문상을 합니다. 어머님은 미워도 자식이라고 두 아주버님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데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별 말도 없이 한쪽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고는 나가서 담배도 태우고 오며 둘이서만 수덕수덕 대더군요.
남편과도 대면대면하니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두 분은 오지도 않으셨고요. 신우이 부부의 발인을 마치자마자 아주버님들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가는 두 아들의 등 뒤에 대고 건강히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이 부부의 발인을 마치고 나자 어머님도 저희 부부도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신우이 부부에게는 우리 아이들과 각각 1살 터울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남겨진 조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웠어요. 보통 이런 경우 형제들이 아이들을 맡아 키우거나 조부모들이 양육을 하기도 하죠. 어머님은 조카들을 맡아 키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눈물 마를 새도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손주들이 보이셨던 거지요. 심해부 댁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실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심해부의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고 형제들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모의 부재를 덜 느끼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라도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같다며 당신께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양육적인 부분에선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잘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학습은요? 진로는요? 11살 손녀와 8살 손자를 키움에 있어 어머님은 분명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했어요. 남편은 제게 먼저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아가씨는 아이들 말이야. 지금 어머님 댁에 있잖아. 애들? 그렇지. 어머님 댁에 있지. 그런데 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올까? 우리 집으로 왜? 어머님이 지금 마음도 못 추스르셨는데 애들 챙기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도 당장 먹고 자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학원도 앞으로 아이들 진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어? 우리 애들이랑 터울이 거의 지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 키우는 김에 조카들도 같이 챙기면 되지 싶어. 그래, 아이 그렇긴 한데 나 회사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당신이 아이들 내 챙기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나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니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모른 척이 되지가 않네. 난 내일도 괜찮으니 어머님이랑 상의해보고 아이들 상황도 봐서 적당한 때 데리고 오자. 어차피 같은 학교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아이들끼리도 의지될 거고. 고마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어머님 댁으로 가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부탁을 해도 제 입장에선 들어주기 어려운 일 아니냐며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친자식이 아니기에 언젠간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 부부도 조카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 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품을 그릇이 작다면 늘려서라도 아이들 내 다 품을 거예요. 저 생떼 같은 아이들 놓고 간 아가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눈이라도 제대로 감았겠어요? 저라면 애들 걱정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아가씨가 절 친언니처럼 얼마나 잘 따랐어요. 그게 고마워서라도 제가 아이들 잘 키울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 아시죠? 저 혼자만 애쓰지 않을 거예요. 이 일도 함께 할 거고요. 지금까지처럼 제가 일이 있는 날엔 어머님께도 아이들 간식 챙기는 거 부탁드릴 거예요. 어머님도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마세요.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칭찬이 필요할 땐 무한 칭찬해주고 야단이 필요할 땐 혼도내며 바르게 키울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손을 잡으며 눈물만 흘리실 뿐 다른 말씀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조카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부모의 부재에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들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부부는 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락실도 데리고 가 아이들끼리 재미있게 놀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조카들은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며 조금씩 아이로서의 모습들을 되찾아갔고 저희를 외삼촌 외숙모라고 불렀지만 엄마 아빠 대하듯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세월이 훌쩍 흘렀네요. 어머님은 80 중반이 되시도록 정정하게 살고 계십니다. 내 아이들은 너무나 고맙게 잘 자라주었고 크게 속을 썩이지도 않았습니다. 빼어나진 않아도 공부도 곧잘 하였고 대학도 취직도 알아서들 했지요. 사춘기 때는 서로 툭닥거리기도 했지만 그만하면 사이도 좋게 지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고비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또한 현명하게 지나가졌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 쥐고 있어봐야 쓸데도 없다며 매월 교육비도 보태어주시곤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한 녀석, 두 녀석 결혼들을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특하게도 저희가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게 알아서 다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넷을 키우면서도 똑같이 분배해서 나름 열심히 모으고 모아놓았기에 아이들을 모두 결혼을 시키면서 많지는 않아도 각각 7천만 원씩 보태어 주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몇 억씩 척척 내어주고 집도 사준다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7천만 원이 저희에겐 최선이었고 그랬기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카들은 결혼을 하고도 저희를 친정이다 생각하고 본가라고 생각을 하고 명절이면 찾아왔고 저희에게 친자식과 다름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남들은 저희에게 그럴 거예요. 어떻게 친자식과 조카들이 같을 수 있냐고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카들이 태어나자부터 자주 만나왔고 이후엔 함께 살아서인지 정말 제 아이들처럼 아니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니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후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길 얼마 어머님이 마트에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시며 다치게 되셨고 그렇게 한번 누우시더니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거동을 하지 못하시니 기력이 급격히 쇠해지셨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화되어 가더니 결국엔 6개월 만에 눈을 감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이 다치셨을 때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을 때 남편이 아주버님들께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좀 들여다보라고요. 하지만 두 분 다 남편의 연락을 철저히 외면하더군요. 그러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고를 알리고 나자 이번에도 아주버님 두 분만 오셨습니다. 말없이 한쪽에서 상주 역할을 하셨고 두 분의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으시더군요. 어머님의 발인 이후 아주버님 두 분께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되었을 땐 말도 없이 가시더니 이번은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더니 이내 재산 분배를 법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어이없어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무슨 재산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집과 남아있는 건물 하나를 이야기하며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미리 증여받은 것들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분배를 해보자고, 그 좋은 건물 받아가 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보자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토해내야 할 거라면서 악을 쓰더군요.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냐고요? 그렇다기보다 그때 그렇게 어머님을 힘들게 해서 재산을 받아가 놓고 이제와 남은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하니 얼굴색이 달라지더군요. 그럴 만도 하지요. 그간 건물값이 어마어마하게 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건물을 받았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상속 재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들에게 재산을 다시 재분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했고요. 아주버님들은 처음 몇 번은 그래도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가 있다며 찝쩍대더니 저희 남편이 강하게 나가자 결국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 중 어머님이 사시던 전원주택은 저희 앞으로 했고 건물은 조카들 둘에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저희도 이미 지나보았지만 살다 보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처럼 조카들을 챙겨주었지만 조카들의 입장에선 저희는 결국 부모는 아니기에 차마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요. 아주 큰 건물은 아니지만 월세들도 나오고 하니 아이들이 살아감에 있어 보탬은 되지 싶었거든요. 정말 좋은 시부모님들을 만나 살아오면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형제간의 갈라짐, 시누이의 죽음, 이후 재산 분할로 크고 작은 분쟁들을 겪으며 어머님이 정말 사시는 게 아니겠구나. 남편도 너무나 힘들겠구나.
내가 힘든 건 그들에 비하면 결코 대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조카가 출산을 합니다. 아니, 우리 둘째 딸이 출산을 하네요. 그래서 주말에 집에 오라고 했어요. 우리 둘째 딸이 좋아하는 음식 한 상 차려주려고요. 작은 사위는 또 어찌나 저에게 잘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승진을 한다고 하네요. 조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살아주니 정말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제가 이곳에 조카들의 이야기만 써서 반대로 친자식들을 역차별하며 키우진 않았을까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나 잘 지내고 서로 간의 우애도 깊고 저희 애기도 참 잘한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 저희 부부는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네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곁에서 걷어져 나가고 좋은 사람들은 곁에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세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들이 더욱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손자, 손녀들 보는 재미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